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엄청난 재정 적자와 그것을 메꾸려는 일본 정부의 증세 꼼수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다시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아닌 언론에서 먼저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시국으로 증세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 못하는 것뿐,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양경제는 코로나 후 증세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으로 현재 일본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증세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는 1인당 10만 엔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했고 총 금액은 120조 원에 달합니다. 기타 비용도 포함된 대책비로 발행된 국채만 600조 원에 달합니다. 아베 정권은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매년 300조 원대의 국채를 발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일본 국채 발행액은 총 9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세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추가 대책도 필요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100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액의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양경제 노무라 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 등을 내놓는 타이밍이 아니다. 하지만 앞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동일본 대지진 후 부과된 부흥세와 같은 증세의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재정지출분을 일반 세금과 구분해 징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금융소득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부과했던 부흥세와 같은 항목의 세금이 또 하나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재무부는 거대한 코로나 대책 비용이 들어 세수가 전대미문의 규모로 축소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재정 파탄하고 만다라고 말한 바 있고, 지난 7월 아베 총리는 측근들과 새로운 증세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측근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생활 수준을 끌어내릴 각오가 필요하다. 부흥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안이 계기가 돼서 실제로 부흥특별세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부흥연대세는 부흥 후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재원의 영구적 세금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야 된다. 재피해를 입은 국민의 결속을 높일 수 있고 부흥지원에 대한 합의가 쉬운 현재 정치적으로는 증세의 기회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이들에게 코로나 시국조차도 증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증세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세의 중심에 펑클색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커다랗게 증세를 하려고 하는 정부 부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는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끄는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환경부에 새로 부임한 사무차관이 재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출신 나카이 사무차관이 주장하는 것이 탄소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일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기존 세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탄소세 도입의 취지입니다.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환경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눈앞에 지금 탄소세 앞에 앞으로의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어떤 식으로 사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는 먼저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확실히 이러한 일을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 되고, 탄소세에 대한 결론은 나는 그럼 먼저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식으로 고이즈미의 말은 도저히 번역이 불가능하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당장 탄소세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관료인 나카이 사무차관의 탄소세 도입 발언은 월권 행위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속내를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은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갔다가 현지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기후변화 같은 스케일이 큰 문제를 다루려면 즐거워야 하고 멋져야 하고 섹시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고, 외국인 기자들의 일본의 석탄 화력을 1년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줄입니다. 라는 답변 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섹시 기자회견에서 체면이 무너진 것이 신경 쓰였는지 일본에 돌아온 뒤 고이즈미는 탄소세와 CO2 절감 및 석탄 화력 줄이기로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경단련 소속 기업과 간담회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탄소세 등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 가격 책정 도입과 석탄 화력 발전의 축소를 호소했고 2020년 2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를 포함하여 추가 논의와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게다가 고이즈미 장관이 추진하는 탄소세에는 재무부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차관의 탄소세에 대한 트윗은 의미심장합니다. 경기 좋아진 후부터 탄소세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경기 좋아졌다고 증세한다. 일본이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꽤 위화감을 느낍니다. 지금의 세금과 혜택의 균형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3월 말 47%까지 확대됐고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자민당의 세제조사회 멤버이기도 한 이시하라 차관은 탄소세가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환경성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주력 정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이즈미는 자신의 망신을 세금으로 덮으려고 하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탄소세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통은 정부가 환경세를 거두는 대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환경세를 거두더라도 전체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수 중립 정책을 씁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논의는 전혀 없고 지금을 증세의 기회로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증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총리 추석 귀성자제 요구하지 않고 코로나 비상사태 재발령을 부정. 일본의 낮은 코로나 사망률 연구를 주시 스가 관방장관. 지금 상황에서도 현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혐한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혐한에 대한 소식을 보고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서점만 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민족만을 타겟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책을 출판하고 그러한 책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으며 그 책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일본에게 혐한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본에게 한국의 비정상적인 반일이 큰 기회인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일에 눈이 먼 한국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 국력이 저하됐고 경제는 엉망이 됐고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혐한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의 혐한은 큰 기회다.